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경기 합격생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며 제가 다른 누구보다 특별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 또한 이 시기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막막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후회 없을지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로 삼수생이었고 완전한 올인은 재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또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간 해에는 이제 화실에서 잠깐 강사로 일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한 달 정도 시간 강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어서 2월까지 책을 어렵게 이렇게 깊게 보진 못하고 연식쌤의 3월 문제풀이반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선생님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공부 방법도 다 다릅니다. 선생님들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세우신 뒤 성향과 맞을 것 같은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하는 데에서 월별 타임라인 그리고 공부 방법, 2차 준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타 강의 학원 수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작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연간 패키지를 들었고 또 이제 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문풀 강의만 듣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따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만 이제 문제풀이반에만 수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학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계속 무한적으로 회독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3학년도 그러니까 제가 1차 탈락을 먼저 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교육학 점수가 조금 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에 정말 작년 24학년도 그 시험을 응시할 때는 꼭 높이고 싶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꾸준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제가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3월에는 먼저 천천히 다시 책을 회독하는 겸 천천히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과 5월이 됐을 때 4월에는 이제 월화에는 교육과정, 수, 목에는 교육 방법 이렇게 묶어서 회독을 천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학에서 따로 짝스터디 선생님을 구해서 함께 오전에 전화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전화 스터디는 시험 전주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전화 스터디 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냐면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은 무엇이에요? 해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침에 잠이 덜 깰 때가 많은데 딱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주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아침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해서 회독을 하도록 했고요. 7, 8월에는 작년에 이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이때 회독은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문제를 풀었고요. 이것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함께 요일을 맞춰서 당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9, 10, 11월에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시간을 혼자 스스로 시간을 재고 풀고 또 이제 그 푼 문제에서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해서 짝스터디 선생님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독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짝스터디도 시험 전주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 인증했던 방법들을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학이 1시간 동안 문제를 저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글을 계속 쓰다 보면 팔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는 저희가 전공도 아침에 이제 교육학을 하면 오후에 전공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체력 소모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그 키워드씩만 이렇게 적어보는 방법들로 저는 진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봐도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 또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최현식쌤 교수님 카페에 이렇게 제 수기 파일을 올려둘 건데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교육학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점수를 저는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제가 저의 1차 점수를 적어놨는데 1차 점수가 물론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이 18점이었고 그리고 전공이 49점이었어서 총 컷에서 플러스 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좀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은 했지만 굉장히 2차를 굉장히 잘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학을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잘 보고 싶었고 또 이 교육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했어요. 정말 1년 내내 계속 봤던 것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랬기 때문에 막상 올해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시험장 그렇게 떨리고 엄청 힘든데 막상 시험지를 펼쳤을 때 막 모르는 키워드, 모르는 막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교육과정 이 부분에서 봤었지. 나 여기서 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조합해서 적었더니 굉장히 올해 좋은 점수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초기 때문에 교육학 나 못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교육학은 조금 놓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계속 교육학은 정말 제가 봤을 때 회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정말 눈에 그냥 바른다 생각하면서 계속 책을 한번 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20점이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점수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20점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학년도에 1차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원인을 이제 이맘때쯤 2월 때에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해 보았을 때 내린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념을 좀 더 세세하고 정교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너무 빠르게 대강 보고 답을 적어버려서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를 보고 그 안에서 힌트를 찾는 힘이 부족했다라는 것과 네 번째로는 답안이 조금 단순하고 풍성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답을 쓰는 방법이 조금 미숙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냉철하게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죠. 이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문제점들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2월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이제 커리큘럼을 계속 보던 중에 이제 최현식 교수님의 강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풀이를 3월부터 진행한다는 이제 그 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나는 답안을 찾는 방법이 미숙하다고 느꼈는데 3월부터 이거를 연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방법 알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답답함을 이제 좀 느끼고 있던 저한테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또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합격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굉장히 우울했던 작년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그 시기에 합격자 책을 판다는 이제 글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 책 필독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분과 이제 막 카톡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분이 최현식 쌤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 강의 생각 중인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막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도 전공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저는 문제풀이 반을 듣고 점수가 10점 이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연희 선생님 강의도 처음이고 저 좀 늦은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하실 수 있다. 지금 아직 3월 코앞이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께 막 연희 선생님 교수님 책도 사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도 문제풀이반을 한번 다녀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고민 없이 이후에 문제풀이 패키지를 이제 직강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공부 방법을 한번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3, 4월에는 이제 연식 교수님 강의에서 봤듯이 기초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 첨삭에서는 그 실전형 모의고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원별로 뭐 예를 들면 표현에서 회화, 뭐 이렇게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이제 문제를 푸는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을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3, 4월에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제 일이 있어서 또 오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3, 4월에는 많으면 뭐 5시간, 적으면 5시간, 그리고 많으면 뭐 7시간,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벌 수가 없는데 그럼 문제풀이 반이라도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강을 무조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강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인강으로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끔 너무 피곤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이럴 때 조금 미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미룸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직강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제가 직강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갔을 때 문제풀이를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공부도 꽤나 했고 나도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올인도 해봤고 막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했는데 막상 문제를 펼치는 순간 막 문제가 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다 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첨삭한 그걸 받아봤을 때 막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먹었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 올해도 또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때부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꾸준히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됐고 여기서 이제 저는 그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그 강의에서 이제 첨삭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왜 답이 이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딸기를 한번 설명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답안지에 딸기는 빨갛다, 딸기는 과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예전엔 적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 강의에서는 작성 방법에서는 딸기는 과일에 속하고 또 이 과일은 빨간색이고 또 모양은 약간 세모에 가깝고 맛은 이렇다라고 그리고 이 과일은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답안을 꽤나 논리적이고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적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저는 오답을 보완을 하게 되면서 고쳐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일을 조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월에는 아예 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과보다 조금 뒤처졌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문제 첨삭까지 조금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많이 불안해졌었는데, 이때 이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뭐 원래 그냥 뭐 단거나 뭐 서브노트 비슷한 단거나 책에다가 연식쌤의 아까 그 심화 책을 이제 추가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 책을 계속해서 해독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단원별 첨삭이 들어갑니다. 5, 6월에는 이때는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또 시간 강사를 또 나가게 돼가지고 많이 또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 강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틀 나가는데 저는 5일 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을 먹고 바로 앉아서 이제 영역별 해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지금 돌아보면은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심화 강의를 제가 못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거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게 심했었는데, 차라리 이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심화 강의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직 이제 3월이니까 지금 이제 뭐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잘 하시는 거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 강사 때문에 그렇기도 해서 저 혼자 이제 굉장히 채찍질을 좀 심하게 해서 문제 밴드, 짝 스터디, 공부 인증 스터디, 구름이 막 엄청 여러 개 했거든요. 왜냐면 저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문풀 직강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강의도 못 들었는데 막 점수는 막 이렇게 좀 무섭고 막 이래서 이때 처음으로 상담을 교수님과 진행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피드백과 어떤 방법을, 해결책을 제안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담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5, 6월, 7, 8월, 뭐 9, 10월 이렇게 끝날 때마다 2달에 한 번씩 계속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굉장히 점수에서도 보완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출, 응용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6월에서 이제 일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출 문제 풀이반과 그리고 문풀, 직강을 두 가지 다 이제 병행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식쌤의 기출 강의와 문풀을 함께 듣고 공부를 했고요. 그 기출을 기반으로 7, 8월에도 기출에서 확장된 버전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기출이 어떻게 가지치기가 돼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로 나올 수 있을지, 또 내가 스스로 이제 복습을 할 때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는 데에서 이제 혼자 스스로 계속 예측해보고 또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또 막 예쁘게 글씨는 쓰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연식쌤의 그 기출 책에다가 기반으로 메모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독은 저의 속도에 맞춰서 영역별로 나눠서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학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전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한번 싹 회독을 한번 해준 다음에 점심 먹기 전이나 점심 먹기 후 이때 이제 전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미술 교육론 파트 한 2시간, 그리고 뭐 표현 파트 3시간, 그리고 이날 서양미술사 좀 볼 수 있으면 한 2시간, 이렇게 저는 파트별로 끊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파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제 성격상 조금 이렇게 루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파트별로 나눠서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직강에서도 계속 나갔는데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인강이라면 이제 다 보고 문제도 다 보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궁금한 점 좀 나중에 물어봐야지, 나중에 그냥 이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직강은 딱 이 자리에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한 거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지? 왜 답이 이거지? 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연식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식 선생님이 제가 이제 궁금한 점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 첨삭과 질문을 이제 바로바로 해결하는 쪽이 자신과 맞다, 이제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직강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토대로 이때 7, 8월이 끝나면서 문풀을 토대로 또 상담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따 타임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3, 4월, 5, 6월, 뭐 이렇게 7, 8월 이렇게 문제풀이를 했던 달별로 이렇게 30으로 뚫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독했어요. 그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 5, 6월인데 이전에 3, 4월 거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이때 뭐 틀렸었지? 나 이때 이 문제 틀렸었지? 막 이러면서 계속 똑같이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책으로 302 저희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책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필기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이후에도 강의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복습용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 10월에 와서 이제 실전형 모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형 실전형 모의고사를 진입하게 되면서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이제 실제 시험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재서 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시간 배분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날에는 시간이 막 오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또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었는데, 그 시간 배분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9, 10월, 그러니까 파이널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지키려고 이제 직강에서 실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주면서 문제를 보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접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한 문제당 얼마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는지 등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또 이때에는 이제 나올 법한 이제 뭐 분야들, 예를 들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뭐 탑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럼 뭐 불상 쪽을 봐야 되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 또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뭐 예를 들면서 준법 다 알아요. 준법 다 아는데 갑자기 문제를 보고 예를 들면 절대준인데 머릿속에서는 절대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답에서는 막 부벽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직강에 와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제가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아는 건데 자꾸 이상한 걸 적어가지고 틀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왜 이걸 적었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직강이 되신다면 이제 한번 그렇게 직강 나오셔가지고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식쌤이 문제로 다시금 또 내세요. 이제 뭐 3, 4, 5, 5, 6월에 또 이제 까먹을 때쯤 되니까 한번 또 이렇게 문제를 내셔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충격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제가 숙지가 잘 안 됐구나, 내가 이 개념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좋았던 점이, 안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힌트를 찾아내서 이제 답을 찾아낼 건지 등을 연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풀을 토대로 이제 또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담에서 제가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이게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이제 그럼 교수님께서는 선생님 문제풀이 지금 펼쳐보세요. 몇 번 어떻게 적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적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온 게 조건에 제발 형광펜이라든지 펜 같은 걸로 이제 밑줄을 좀 한번 쳐보시라. 선생님 실수가 좀 많으시니까 실수를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스트잇마다 책마다 이제 실수 줄이기 이렇게 조건에 형광펜 칠하기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모고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11월에는.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9, 10월, 11월 이 세 기간에 그 파이널 핵심 이론 강의,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다시 복습해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총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올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을 이제 또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총정리 강의에서도 연식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개념들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문제풀이 제가 직강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풀이에서 이제 그 문제풀이랑 그리고 이론 강의랑 어쨌든 저희 이제 개념은 다 그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가 이제 항상 겹치니까 이 부분들을 맞아 이 부분 강조해 주셨지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랑 연계가 되어서 좀 더 오래 더 기억에 남았고 또 이제 혼자 복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거의 마지막 주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첨삭이.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먹게 해주고 또 꾸준히 문제점을 보완하는 습관을 길러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까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도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별 정리로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3, 4월에는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분야별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책 읽기가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 직강을 나가면서 이제 3, 4월 문풀 계속 아까 제가 30 링 뚫어가지고 했던 책 방법대로 계속 복습을 했고요. 5, 6월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 시간별 나눠서 계속 회독하고요. 제가 아마 이때부터 5, 6월 때부터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짝스터디도 연식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과 함께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풀이를 이제 뭐 3월에 뭐 일요일 날에 이제 보통 직강 나가니까 하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뭐 수요일 이때 날짜 정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 문제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제 뭐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미교론 이런 거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이제 답하고 이런 전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을 이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요. 문제풀이 밴드를 또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3, 4월 그리고 5월 이때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수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좀 채우고자 이제 문제풀이 밴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3, 4, 5, 6 문풀 계속해서 복습을 해줬고요. 7, 8월에는 기출 강의 그리고 공부 그리고 그 분야별로 계속해서 회독이 진행이 되었고 또 이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단거나 시작하면서 문제풀이 밴드 진행을 하게 되고 짝스터디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3월부터 8월에 이제 지금 예전에 문제풀이 했던 3월부터 현재 8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돌아가면서 복습을 진행을 했고요. 9, 10월에는 이론 총정리 강의를 듣게 되면서 복습을 하고 또 짝스터디를 하고 영역별 회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이제 그 이론 총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형 모의고사 풀고 공부하면서 짝스터디 진행하고 또 영역별 회독.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쓰면서도 봤는데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회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쁘게 서브노트 막 이런 거를 만들진 않았어도 그냥 그 분야별로 계속 해독했던 거, 빠르게 눈에 익히려고 했던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공은 정말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짝스터디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지, 이 개념 내가 진짜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등을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서 짝스터디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거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작년에 되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정말 규칙적으로 정말 똑같이 생활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똑같이 매번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또 어떤 날은 공부가 잘 안 되어서 쉬고 이렇게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날도 많아서 좀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임용에서는 굉장히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금씩 지키려는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격려와 응원 메시지에 큰 위로를 받았는데 저도 그런 격려와 응원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할 수 있다는 이제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노력만 있다면 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오늘 발견한 문제점을 내일 가서 이렇게 오늘 꼭 해결해서 내일보다 나는 내일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 방법을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가시다 보면 정말 크게 돌아봤을 때 자신이 크게 향상된 것과 더불어서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보면요. 이게 안 보이시지만 그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3월달 그 문제풀이 반 때인데 정말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에 봤는데 저는 정말 다 이렇게 다 적었어요. 보면은 4줄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다 적었는데 왜냐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여기 보면은 빵점이거든요. 여기 빵점이고 키워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때 너무 큰 충격 받아가지고 정말 5, 6월 진짜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 이때가 9, 10월 그때인데 이때 조금 이제 점수가 좀 굉장히 좀 올라갔어요. 근데 뭐 막 이렇게 엄청 큰 점수 변화는 아니고 그냥 뭐 50점은 좀 넘었다. 약간 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향상된 것이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가 좀 기억에 남는데 이때가 9, 10월 처음 들어가는 이제 문제풀이 반이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문제풀이 반에 직강이라든지 수강을 하게 되면 9, 10월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점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없어요. 익명이고 이제 점수대가 이 정도예요.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칠판에 이제 좀 높은 1등 선생님부터 이제 5등까지 이제 점수대를 이제 연식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데 제가 딱 그 안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래도 상반기 잘 살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직강에 나오셔가지고 문제풀이반 이제 꾸준하게 이제 들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향상된 점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풀이반은 처음부터 뭐 실전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월에는 뭐 단원별, 5, 6월에는 그걸 좀 더 심화된 거, 7, 8월에는 기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나는 눈에 띄는 결과를 얻고 싶어 이러면 3, 4월 듣고 끝 이게 아니라 3, 4월, 5, 6월, 7, 8월, 9, 10, 11월 이렇게 끝까지 한번 그 커리를 이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그쵸,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점수를 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저는 올해랑 재작년을 비교했을 때 제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재작년에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합격해? 이렇게 하고 애초에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내가 진짜 무조건 올해는 저 안에 한 명은 된다. 내가 저 등수 안에 내가 꼭 들어간다. 이 마인드로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 설사 여기 직강에서도 점수대가 굉장히 안 나오는 날이 있으면 괜찮아, 뭐 어때, 이거 실제 시험 아닌데 이거 그냥 모의고사 하나잖아. 차라리 지금 알고 틀리면 됐지 뭐. 그냥 이거 보완해가지고 내가 알면 끝 아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뭐 9, 10월, 11월 이럴 때 이제 점수대가 이렇게 뚜루루루룩 나오는데 저도 진짜 정말 얘기하자면 상위권에 든 적 진짜 저 때 한 번 있고 언제는 막 중하위권 막 이랬어요. 중위권 그냥 정말 저는 딱 그냥 그 중간.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그런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이어나가시다 보면은 정말 우리 실제 시험 진짜 11월 마지막 주 딱 그때 한 번 잘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커리를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했던 방법들 조금 잠깐씩 보여드리자면 저는 구름이를 이용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 조금 강박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들이랑 이제 캠 켜놓고 이제 팔만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인증 스터디 같은 것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열품타 이제 개인 공부 시간에 기록하는 거 이런 시간으로 했을 때 뭐 3, 4월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때 이제 10월, 11월 이때 가니까 이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6월부터 이제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 기록용 정도로만 저는 혼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밴드 스터디를 했다 했잖아요. 문제 내기 밴드 스터디. 이거는 저희 그 직강 나오는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우리 이거 개념 연수 선생님 강의에 나오는 개념 혹은 뭐 그 심화책에 있는 내용 우리 한번 다 같이 복습할래요? 이래가지고 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터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다가 그럼 쌤 우리 실제 문제 같지는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잘 머릿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문제 내보면 어때요?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 맞는 스터디원과 함께 짜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화목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문제 5개 정도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내보기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연식쌤 그 심화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서 푸는 밴드 스터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차를 이렇게 보고 2차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이제 1차도 솔직히 벅찼잖아요. 그런데 남은 체력을 모두 끌어다가 이제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꼭 영양제 필수로 드시고 수시로 체력 보충하면서 2차 준비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발표 전에도 저희 아직 점수를 모른 채로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지만 정말 그 1차 발표가 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2, 3주 내에 그때가 정말 진짜다.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정말 올해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를 해보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기. 저희는 이제 미술교과니까 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가 정말 변별력이 너무 큽니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2차 변별력이 커지는 추세만큼 자기가 이제 자신이 실기가 조금 부족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경기도를 응시하는데 나 올해 초수다, 이런 선생님들은 평달에 미리 조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한번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한번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준비했던 경험, 뭐 한 달 정도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한국화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조소 같은 경우도 평소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없었고, 그렇지만 정말 2차 준비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도의 문제처럼 발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있어서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소 또한 이제 조소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부족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스스로 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준비에 있어서 가장 변별력이 크고 빨리 잡아야 하는 게 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차 발표가 나고 이제 2, 3주, 2주 정도 남았겠죠. 그 2주 정도 남았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예 2타임씩 계속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보충 수업을 하신다 할 때 모두 다 수강을 해가지고 보충 수업까지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식쌤의 2차 강의를 계속해서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경기도는 저희 수업 나눔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2차 강의에서 연식쌤께서는 경기도 선생님들 위해서 수업 실현 이후에 나눔까지 진행을 해서 정말 실제 시험장 같이 시간을 제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2차 강의 수강하실 때 나눔까지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또 긴장감에서 여러 조건을 막 해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실제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조건이 많았음에도 크게 떨지 않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꼼꼼한 첨삭으로 내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보완해야 할지 장점 등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실력을 점검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수강생 선생님들을 배려해 줌으로써 시간도 최대한 맞춰주시려고 했고, 또 매번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자신감을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제 연식쌤 강의에서 짜준 스터디로 1차 발표 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카페에서 저는 좀 새로 구했고, 방법은 또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1차 발표 전에 여기 연식쌤 2차 강의에서 짜주신 것처럼 인원 4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인원 4명이 이제 스터디 카페 방 하나를 이제 구해서 25분을 시간 맞춰서 문제 풀고 사다리로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실현과 나눔을 하고 바로 피드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내용은 모두 잊어버리지 않게 밴드에 또 저장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1차 발표 전과 후 모두 동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전에는 이제 4인으로 했다가 1차 발표 후에는 이제 2인 체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기 때문에 타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터디 잘 구하기 어려울 바에 그냥 차라리 동교과 선생님이랑 정말 끝장 내버리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동교과 쌤이랑 계속 이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교과고 또 둘뿐이기 때문에 정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한 피드백, 더 꼼꼼히 하려고 했고, 더 첨삭도 열심히 해주려고 했고,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둘이 굉장히 막 이제 실기가 끝나면 수업 실현이랑 이제 면접만 남았기 때문에 온 시간을 거기에 쏟을 수가 있는데, 거의 실기 끝나고 나서는 그냥 왼종일 뭐 수업 시간 6시간, 면접 6시간 이렇게 나눠서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대방 선생님과 함께 둘 다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전인데요, 저거는. 그래서 4인 체제로 사이다, 저희 경기도는 사이다 책 보거든요. 그래서 커리 진도 따라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문제정 만들어 와서 시간 재고 이제 서로 문제 바꿔가면서 말해보는 걸 가져봤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고, 이 피드백 해준 내용 또한 밴드에 같이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1차 발표 이후에는 이제 사이다 책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시책까지 돌아가면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본 거 시책 내용이 엄청 많고 사이다 책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이론을 숙지했는지를 그날 당일에 바로 퀴즈를 내요. 갑자기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 후반에 갈수록 진짜 정말 시험처럼 인사하고 앉아서 시간 재서 풀고 말하고 즉답형까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면접까지 다 달리고 시험장에 딱 나오는 순간 정말
그래도 나 중간에 놓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나 진짜 그냥 해냈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막 잘 봤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 자신한테 이 지금까지 달려온 나 자신한테 진짜 수고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시험은 정말 긴 호흡으로 달리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빼면 이후에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까지인지 또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건지 먼저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험을 경험해 본 결과 제 자신을 믿는 게 가장 불안감을 높이는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 말들에 또한 불안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기준을 잡고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험은 노력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책지질도 필요하지만 또 격려와 칭찬으로 마음을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교단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